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이 다소 힘든 상황입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그리고 대단히 단순한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실적 장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필수 요인이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실적 장세에 대비해서 바닥권에 있고 또 올해 실적 호전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 빅히트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주에 최초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바닥권에 있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그 카카오도 좋고 삼성전 현대차도 무리가 없는데 현재 시점에서 사실 좀 그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다소 좀 일부 사실 그 현재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그 매수 관점에서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새로운 매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조금 부담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져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다소 좀 그 어중간한 그런 상황인데요. 빅히트라든가 잠시 후에 말씀드린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장대 양봉 하나 또 뽑아주게 되면 다소 이제 그 추격 매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소 조금 물린다고 생각하고 물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은 어떤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 성공 투자 최고의 방법, 나름대로 이제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건데요. 그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지루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주식이 바닥권에 있다. 주식이 바닥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게 사실 그 목적이죠. 근데 바닥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빠질 것 같고 더 소외될 것 같으니까 자꾸 안 사는 경향이 있고요. 주가가 자꾸 올라가야지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우리가 성공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겠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바닥권에 있으면서 핵심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경쟁 업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매수해서 이왕이면 또 어떤 그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간의 힘이에요.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시간의 위대한 힘과 함께 많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 거죠. 제가 여기서 많이 오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00% 혹은 그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공 투자의 우리가 흔히 그 첩경이라고 하죠.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는 게 사실 외롭고 고독스러운 거죠. 지금 이제 유행인 종목을 막 따라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선취해서 앞으로 올 어떤 그 랠리에 대비해서 미리 선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위대한 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어떤 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변에 이제 그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회원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몇 천만 원 갖고 이제 수십억, 100억대, 그 100억대 이상까지 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그 논리에 그분들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장의 어떤 그 시황에 취해 있지 않고요. 자기만의, 우리가 흔히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자기만의 종목이 있는 거죠. 좋은 주식을 바닥에 사서 많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한두 번 성공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자기 투자 어떤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그 바닥권에서 좀 올라갔던 종목군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금융장세에서 이제 실적장세, 금융장세라는 게 유동성 장세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시그널이 금리 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사실 비즈니스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사실 그 영업 환경이 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하튼 간에 KB금융을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이제 실적 장세 가능성으로 이제 일단 먼저 올라갔어요. 1월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제주항공이죠.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대한항공보다는 제주항공이 굉장히 가벼운 거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 장세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회복되는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항공사들이 물론 이제 그 작년에 최악의 구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여하튼 간에 실적 장세, 즉 실적 장세는 이제 경기 회복 시그널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고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1등주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1등주를 사셔야 돼요. 자, 국적항공사에서는 당연히 대한항공 사야 되겠고, 내가 만약에 저가 항공사 쪽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런 분들은 다른 거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제주항공으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좌하단 쪽에 보면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그 사실 우리가 흔히 그 소재 산업재라고 그러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영역인데, 포스코가 일단 대장인 것 같은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 뭐 실적 상승 가능성으로 지금 조선주들도 이제 바닥을 찍고, 특히 이제 1월 이후서부터 상당 부분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우하단에 맨 오른쪽에 이제 HLB인데, HLB하면 사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몇 위인가요? 이게 한 4위 정도 되나요? 4위, 5위 정도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대표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리버 세라미드라는 어떤 본질 가치는 갖고 있죠. 이미 뭐 유럽 종용학회라든가, 미국 종용학회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임상 뭐 3상에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런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바이오 전반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좀 상당히 소외가 되는데요. 하여튼 지난번에 이제 악재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해주는데 거래량도 지금 거래량은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제 매물대죠. 10만 원대까지 아주 차근차근히 바닥을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HLB를 사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HLB를 굉장히 좋게 봤었던 종목인데요. 사라 말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사실 장대 음봉이 나오고 물론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어떤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이제 대책 마련을 충분히 주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투자 심리 회복에는 좀 일조를 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여하튼 간에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가격대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바닥권도 종목이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오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문자 8시 40분에 나갔던 문자 보면은 조만간에 이제 개별주 장세가 온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회사는 멀쩡해요. 뭐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어떤 징후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주가 워낙 소외다 보니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빠진 것만큼 골이 깊은 것만큼 또 산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은 저희가 조만간에 뭐 오늘의 유망주 형태로 하루에 한 2종목씩 매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틈새 과정에서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주, 소외주들 중심으로 끼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소액 투자가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좀 물려있는 종목 있죠. 저희들도 몇 개 물려있는 게 있습니다. 물려있는 게 있는데 지금 조금 올랐다고 파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반이 대체적으로 없었거든요. 매물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급락한 부분은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V자 반등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상장 초에 지금 10월 15일이죠. 작년 10월 15일 날 최고점이 35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35만 1,000원에서부터 15만 원대까지, 최저가는 14만 원대인데, 여하튼 간에 1월 달에 15만 원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락하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엔터테인먼트들이 오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여하튼 간에 35만원에서 15만원까지 하락하는, 폭락을 한 거죠, 거의. 하여튼 하락하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주가라는 거, 시세라는 것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는 어때요? 매도 세력이 훨씬 강한 거죠. 그러니까 매도 위 되다가 14만원에서 바닥을 찍고, 15만원 정도 부분에서 매도 매수 균형점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매도 세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매도 세력에 대한 매수 입장에서 매도 세력에 대해서 내성이 강화돼요. 강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추세 상승 추세로 이제 반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상승 추세를 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주가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런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빠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식이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웬만해서는 사실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특정 시점, 그게 우리가 1월 초서부터죠. 저희가 또 빅히트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력주에 편입해서 추천하게 된 그 시점하고도 일치하는데, 여하튼 간에 주가가 또 바닥을 찍고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그 추세를 또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25만원 고점에서 20만원이 깨졌어요. 지금 3월 10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20만 원 깨졌는데 그게 20만 원 깨진 시점이 121선하고 일치가 되는 시점입니다. 120은 굉장히 길어요. 경지선이기 때문에. 2파동 조종의 끝자락 혹은 3파동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은 또 갭 상승이나 돌파 갭. 돌파 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희 그 회원분들 저희가 이제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뭐 2,000원, 3,000원 이것 때문에 사고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좀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회원분들 중에 예민하신 분들은 한번 5천만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무시해야 돼, 사실. 근데 가급적이면 이 빅히트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오를 땐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또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를 때 따라서 하게 되면 이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여유 있을 때 눌림목 조정들을 마이너스 때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매수 추천했죠. 그런 거죠. 그렇게 빠질 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빅히트에다 어떤 소신 이걸 믿고 가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 오늘자 조선일보 3월 20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그 기존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하이브로 바뀌어, 하이브. 뭐, 약자를 찾아보니까 약자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연결과 확장, 그리고 뭐, 관계를 상징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같은데요. 뭐 하이브라는 회사로 이제 바뀌는 거죠. 16년 만에 바뀌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IT 플랫폼 기업으로 바뀐다는 거죠. 엔터테인먼트에서 엔터테인먼트를 빼버린 거죠, 아예. 그 하이브라는 IT 플랫폼 기업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4차 산업 그 흐름 과정에서 이건 이제 혁명적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기업이 이렇게 그 기존의 것들을 뭐 버리는 건 아니죠. 기존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약하는 건데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리스크를 지금 성장주 시대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빅히트는 기본적으로 내년 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런 논리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매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하여튼 그 기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IT라는 게. 자, 회사 창립 후 16년 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빼면서 기존 음악 중심의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콘텐츠와 IT 서비스, 유통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지금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새로운 어떤 보고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감각적으로 내일 정도면 아주 근사한, 굉장히 그 놀랍고 근사한 보고서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어디 증권사에 나오는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내일도 저희가 빅히트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출시한 K-POP 커뮤니티인 위버스를 콘텐츠 유통 그리고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 기능을 합친 종합 플랫폼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 말서부터 빅히트가 공격적으로 개발자들이죠. 엔지니어들을 채용을 했다는 거죠. IT 기업으로의 전환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략이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예전부터 준비해온 전략이다. 이 방시혁 대표가 원래 그 미약가 출신이거든요. 저도 뭐 주변에 미약가 출신들이 있는데요. 그 사실 그 미학이라는 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학문이죠. 그래서 이 감성적인 어떤 그 인식의 학문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예술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인생의 어떤 그 궁극, 인문학의 궁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노후를 지금 뭐 고민하고 생각할 텐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거 세속적인 거, 금전적인 거 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그 인간의 궁극은 예술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술이라고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예술적인 어떤 그 행동,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기사가 오늘 워낙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 빠르면 내일 정도면 빅히트가 아주 훌륭한 보고서가 하나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마티 슈발츠라는 미국의 아주 명인이 있었어요. 1970년대, 6, 7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몇 년도죠?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당시 제가 하나투자증권을 기억하고 있는데 증권사 주최 그 수익률 게임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단타매를 많이 해서 사실 의미는 없는데 미국은 좀 그 급이 좀 틀리죠. 대학교 기준으로 이런 수익률 게임들을 했었는데 당시 그 스탠포드 대는 뭐 명문대니까 다 아시죠. 스탠포드 주최 수익률 게임대회에서 이 마티 슈발츠가 3년 연속 우승을 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마티 슈발츠는 아마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있는데 이 워낙 그 수익률이 높고 주식을 잘하다 보니까
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대요. 아, 당신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주식을 잘하냐? 뭐 비법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했더니 마티 슈발츠가 주가의 모든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 했대요. 이동평선 안에.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흥묘백묘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자기만의 투자 기법, 자기만의 투자 원칙과 기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동평선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동평선은 제일 중요한 게 배열도입니다.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혼조배열이냐. 지금 이제 정배열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두 번째는 밀집도입니다.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격도가 그런 개념인데, 떨어졌으면 붙으려고, 붙으려면 또 떨어지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동평선은 우리가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을 논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동평선 방향성이 지금 우하향이라면 사실 큰 시세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평에서 상승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제일 좋죠. 제가 보기엔 마티 슈발츠가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주식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기술적인 환경만 좋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죠. 흐름에 맞아요, 흐름에.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철저하게 유가 함수입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가가 오르면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유가에 비례해서 지금 수주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유가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특히 중동발 수주가, 대형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6% 정도, 영업이익 한 13%니까 선방을 한 거죠, 굉장히.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20년이 이제 3,500억을 일단 2017년 이후에 최저점입니다. 3,500억에서 올해 예상이 3,970억, 4,290억. 점차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죠. 자, 유가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코로나 급락 저점 시점이 60달러인데 60달러를 지금 회복을 했어요. 유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흐름이, 방향성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죠. 그래서 유가도 이제 60달러를 완연하게 넘어섰고, 지금 70달러, 80달러까지 간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영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역시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이제 가입 금액하고 이제 단위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입니다. 가격대가 아주 소액 투자가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희는 뭐 나름대로 좀 저가형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한번 해보실만 하죠. 무조건 뭐 버는 건 아니고요. 혼자 하는 거 정도보다는 뭐 훨씬 낫다. 가급적이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혹은 보유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자는 이제 오전에 장 시작 전에 8시 40분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10시 전에 원래 오늘의 승부주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개별주 장세가 오면은 지금은 이제 핵심주 브리핑 형태로 나가거든요. 근데 종목이 이제 좋은 게 많이 나오면 이제 저희가 오늘의 승부주 형태로 보내드리고요. 오후에 또 이제 문자가 나가고 긴급 상황일 땐 또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추천할 때는 반드시 회사 개요,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제시드리죠. 특히 상승 논리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가입이 확인되면은 지금 이제 2종목씩 보내드려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서부터는 2종목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회사 개요, 상승 논리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제가 가입 확인이 되면은 인사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잘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잘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뭐 저희가 문자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제 전화로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